서강 한국어 4A 본 CD에는 서강 한국어 4A에 듣고 말하기 1, 2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 녹음 자료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있습니다. 일과 듣고 말하기 1. 안녕하세요. 오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입 회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와 가입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민 씨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민이라고 해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요. 인터넷에서 좋은 여행 동호회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됐어요. 동호회는 처음이라서 좀 망설이다가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가입하게 됐어요. 회원분들과 함께 다니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8입니다. 네, 마음이 통하는 여행 친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우 씨.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김승우입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도 여행 동아리가 있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 정보도 얻고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제대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주 씩씩하시군요. 다음은 스테판 씨.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스테판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쯤 됐고요. 대학생 때 한국어를 배우러 왔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 지금은 K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회사 동료가 이 동호회에 가입하면 여기저기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여행은 많이 해보셨어요? 좋은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직 부산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 곳도 많이 가보고 싶어요.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기에서 여행 정보도 얻고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제대한 지 2개월 됐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일과 듣고 말하기 2. 오늘 사회를 맡은 이승기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입 회원이 오셨는데요. 자, 미카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와 가입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미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이 동호회를 알게 돼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에서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카 씨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일하시는지. 홍대에 있는 일본 라면 가게예요. 나중에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다음은 김유진 씨.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삼청동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이 동호회에 가입하면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어요. 커피를 좋아하기만 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과 듣고 말하기 1. 오늘은 핀란드에서 오신 방송인 따루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따루 씨,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따루 씨를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 핀란드에 돌아가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계속 공부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쉬지 않고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만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가게에 손님이 아주 많은데요. 어떻게 해서 막걸리 전문점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원래 막걸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막걸리를 다 마셔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막걸리 전문점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격려도 해줬어요. 그 덕분에 용기가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됐군요. 따루 씨는 한국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따루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어떤 겁니까? 작년 추석 때 외국인 친구 4명과 KBS 외국인 노래대회에 나가서 트로트를 불렀는데 그때 인기상을 탔어요. 상금도 받았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처음부터 한국어로 이야기 많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생활 속에서 즐겁게 연습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하게 될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막걸리 전문점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격려도 해줬어요. 그 덕분에 용기가 생겨서 시작하게 잘 됐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가 처음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처음부터 한국어로 이야기 많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생활 속에서 즐겁게 연습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하게 될 거예요. 이과 듣고 말하기 2. 오늘 초대 손님은 점프의 도둑 역할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분이죠. 뮤지컬 배우신 허엽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로 모셔볼까요? 허엽 씨. 허엽 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허엽 씨께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 허엽 씨는 언제 처음 배우가 돼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준비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게 되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점프를 보니까 대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사 없이 표정과 동작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표정을 연기할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마임과 무술을 계속 배우면서 꾸준히 훈련하다 보니
연기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마지막으로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만 관객들의 박수는 힘들었던 것을 다 잊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입니다. 도전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 허엽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과 듣고 말하기 1.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사와다 유스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요를 좋아하세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김광석 씨가 불렀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김광석 씨는 한국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가수인데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가수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생 때입니다. 서울에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돌아갈 때 우연히 김광석 씨의 음반을 사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 가수를 전혀 몰랐지만 음반 재킷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온 기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그 음반을 즐겨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목소리가 참 슬프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친구가 이 노래는 한국에서 군대에 가는 사람을 위해 친구들이 불러주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가사의 뜻을 알려줬는데 의미를 알고 나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저에게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친구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주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예정보다 빨리 입대하게 돼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대 가기 전날에 전화로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친구 앞에서 직접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친구가 더욱 생각납니다. 제 친구 앞에서 불러주지 못했던 이등병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김광석 씨는 한국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가수인데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가수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 친구가 이 노래는 한국에서 군대에 가는 사람을 위해 친구들이 불러주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가사의 뜻을 알려줬는데 의미를 알고 나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3과 듣고 말하기 2.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 간식, 제가 즐겨 먹는 떡볶이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떡볶이는 가게나 길거리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여러분, 떡볶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래 이 음식은 4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먹었던 떡산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떡산적인데 이 음식은 떡과 고기, 야채를 꼬치에 끼워서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궁중떡볶이가 있는데 이 떡볶이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궁중떡볶이는 고추장이 들어있지 않고 맵지 않습니다. 이 요리는 떡, 쇠고기, 야채를 간장에 볶아서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먹었고 왕이나 양반들이 먹었는데 설날에 떡국을 만든 후에 남는 떡으로 많이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고추장 떡볶이를 먹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빨간색 떡볶이는 신당동에서 출발합니다. 1953년 신당동에 떡볶이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이 집 떡볶이는 고추장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와 떡을 넣어 직접 끓이면서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떡볶이가 인기를 얻으면서 신당동에 떡볶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쉽고 간단한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 양념을 팬에 넣고 섞으면서 끓입니다. 끓이는 동안 양파와 파를 얇게 썰고 어묵도 5cm 정도로 썹니다. 다음으로 끓인 양념에 떡과 양파를 넣고 2분 동안 더 끓입니다. 파와 어묵, 삶은 계란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이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참깨나 치즈를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더 맵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듣고 말하기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하정. 김태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게시판에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루이 씨가 보내셨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룸메이트 때문에 힘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룸메이트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써요. 비가 오는 날에는 자기 우산이 있는데도 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요. 또 어떤 때에는 제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말도 안 하고 먹기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말도 못해요. 같이 사는 친구가 이렇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냉장고 칸을 나눠서 쓰면 어떨까요? 첫 번째 칸은 루이 씨 칸, 두 번째 칸은 친구 칸.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면 음식에 이름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인정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인정이 없어 보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아이디 푸른바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얌체 같은 동료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5명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항상 미루니까 저나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하게 돼요. 또 회의에서 같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불평하고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른바다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푸른바다님이라면 당장 상사에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얌체 같은 동료하고
직접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고치기가 어렵죠.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저는 요즘 얌체 같은 동료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5명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항상 미루니까 저나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하게 돼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인정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사과. 듣고 말하기 2. 승우야,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얼굴에 고민이 있다고 쓰여 있어. 빨리 말해봐. 난 영화 공부하러 유학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셔. 왜 반대하시는데? 부모님은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시거든. 그렇구나.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걸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학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이야기했다가 기분만 나빠질까봐 말도 못 꺼내겠어. 그래? 편지를 쓰는 건 어때? 편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편지? 때로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 글로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 좀 쑥스러운데. 쑥스럽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쓰고 또 유학 갔다 와서 성공한 선배 얘기도 잘 써봐. 그럴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게. 고맙다. 고맙긴. 잘 되면 밥이나 사. 5과. 듣고 말하기 1. 여보세요? 소영아, 나 알렉스인데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에 같이 갔던 대학로에 있는 카페 있잖아. 나 지금 시청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 시청이면 거기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동대문역에서 당고개 방면 4호선으로 갈아타. 그리고 해화역에서 내리면 돼. 미안한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알아? 2번 출구. 2번으로 나가라고? 나가서 나간 방향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야 돼. 뒤로 돌아서 조금 가면 파랑새 극장이 보일 거야. 잠깐만 메모 좀 할게. 2번 출구로 나가서 뒤로 돌라고? 파랑새 극장까지 가서 그 극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가면 편의점이 있잖아. 거길 지나서 300m쯤 가면 정면에 텍사스가 있어. 그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조금 가면 왼쪽에 전에 갔던 카페가 나와. 테라스라는 카페야. 학전 블루 왼쪽. 테라스? 알았어. 찾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시 전화해. 고마워.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나가서 나간 방향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야 돼. 뒤로 돌아서 조금 가면 파랑새 극장이 보일 거야. 잠깐만 메모 좀 할게. 2번 출구로 나가서 뒤로 돌라고? 파랑새 극장까지 가서 그 극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잘 돌아. 듣고 따라하십시오.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고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에 같이 갔던 대학로에 있는 카페 있잖아. 나 지금 시청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 5과. 듣고 말하기 2. 소영아,
지난주에 소개받은 친구랑 만날 건데 어디 갈 만한 데 알아? 글쎄, 혹시 산울림 소극장 가봤어? 산울림 소극장? 응. 작은 극장인데 1층에 식당도 있어.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다고? 거기 어떻게 가면 돼? 홍대 입구역 9번 출구로 나가서 200m쯤 가면 왼쪽에 TGIF가 보일 거야. TGIF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홍대 정문까지 쭉 가면 은행이 나와.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미술학원이 많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 5분쯤 가면 왼쪽에 산울림 소극장이 있을 거야. 커피 프린스가 있는 골목을 지나가야 돼. 커피 프린스 다음 골목? 어딘지 알 것 같아. 3층짜리 평범한 건물이라서 눈에 잘 안 띄어. 그런데 그 건물 앞에 산울림이라고 세로로 쓰여 있고 건물 벽에 연극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까 잘 찾아봐. 알았어. 고마워. 6과 듣고 말하기 1. 옛날 깊은 산 속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사냥꾼이 쫓아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얼른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곧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사슴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소?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사슴이요? 저쪽으로 가던데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슴아, 이젠 나와도 돼.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슴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나무꾼한테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소원? 내 소원은 장가를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사슴은 나무꾼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벗어놓은 날개옷 하나를 숨기면 선녀 한 명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하고 결혼하면 돼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보름달이 뜨는 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그 연못으로 가서 날개옷 하나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래서 선녀 한 명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나무꾼은 슬퍼하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해서 예쁜 아기도 둘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선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날개옷을 보여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잠깐만 보여주는 건 괜찮을 거야.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날개옷을 입더니 아기 둘을 안고 훨훨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슴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나무꾼한테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소원? 내 소원은 장가를 가는 거야. 듣고 따라하십시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벗어놓은 날개옷 하나를 숨기면 선녀 한 명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하고 결혼하면 돼요. 6과 듣고 말하기 2. 선녀는 나무꾼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얘기를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나무꾼이 말에서 내리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절대로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끄덕거리며 어머니 얼굴만 뵙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났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꿈만 같구나.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나는 괜찮다. 어서 말에서 내려라. 들어가자. 어머니, 저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만 잠깐 보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네가 좋아하는 죽이라도 한 그릇 가져올 테니.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방금 끓인 죽을 가지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실수로 뜨거운 죽을 말 등에 쏟았습니다. 말이 놀라 뛰었고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곧 말은 날개를 펴더니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슬퍼하다가 결국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들은 지금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운다고 합니다. 칠과 듣고 말하기 1.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 저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독립을 한다고? 제정신이니? 아빠, 저 집에서 회사까지 너무 멀어요. 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2시간이 넘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일도 하기 전에 파김치가 된다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한번 혼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안 돼. 아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래? 제 주변엔 그런 친구들 많던데요?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건물마다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렇다 치고 너 월급 받아서 집값으로 다 내면 저금도 못할 텐데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시집 갈래? 지금 모아둔 돈이 좀 있으니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요.
제가 절약해서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아빠, 엄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혼자 살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쓰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운동도 하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아빠, 독립하게 해주세요.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올게요. 잘 아빠.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 저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독립을 잘 한다고? 듣고 따라하십시오.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일도 하기 전에 파김치가 된다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한번 혼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7과 듣고 말하기 2. 소영아, 이번 주말에 뭐 해? 이번 주말? 뉴스 보니까 이번 주에 단풍이 제일 예쁘대. 그래서 북한산에 등산이나 갈까 하는데. 혼자? 왜? 이번 주부터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하잖아.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소영아, 나하고 부산에 가는 게 어때? 부산? 응. 산에는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주에는 나하고 부산에 가자. 다음 주는 단풍이 다 질지도 몰라. 그럼 북한산 말고 내장산으로 가면 되잖아. 내장산은 남쪽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도 될 거야. 단풍은 내장산이 최고야. 내장산? 내장산이 어디에 있지? 전라도에 있어. 서울에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이번 주에는 부산에 가고 다음 주에 내장산에 같이 가자. 부산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회도 먹고 영화도 보면 좋잖아. 유명한 배우나 감독들도 볼 수 있을 텐데. 같이 가자. 응? 소영아. 그럴까, 그럼?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8과 듣고 말하기 1. 이번 학기도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참, 알렉스 씨는 이번 학기 끝나고 돌아간다고 했죠? 네, 수업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요. 짐은 정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면 전압도 안 맞고 부피도 커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학교 홈페이지요? 네.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던데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에요? 1인용 전기장판인데 좀 큰 편이에요. 가로는 1m쯤 되고 세로는 2m가 안 돼요. 켜면 금방 따뜻해지고 예약 기능도 있어서 시간을 맞춰놓고 자면 저절로 꺼져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올리면 바로 팔리겠는데요? 그럴까요? 참, 혹시 전기포트 필요해요? 크기는 한 이만해요. 좀 작긴 하지만 물 1리터 정도는 들어가요. 물이 금방 끓고 다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니까 되게 편해요. 온도 조절 기능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냥 드릴게요. 정말이요? 저야 좋지요. 그런데 뚜껑이 잘 안 닫힐 때가 있어요. 뚜껑이요? 네. 하지만 잘 안 닫힐 때는 뚜껑 부분을 세게 한번 탁 치면 닫히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잘 잘 쓸게요.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면 전압도 안 맞고 부피도 커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1인용 전기장판인데 좀 큰 편이에요. 가로는 1m쯤 되고 세로는 2m가 안 돼요. 8과 듣고 말하기 2. 너 아령시계 본 적 있어? 아령시계? 응. 지난달에 하나 구입했거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어. 진짜 아령처럼 운동이 되더라. 무슨 소리야? 시계가 어떻게 운동이 되니? 알람이 울리면 30회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꺼져. 우와, 재밌다.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생겼는데? 길이는 20cm 정도 되고 무게는 1kg이 넘는 것 같아. 흰색, 검은색, 빨간색이 있는데 내 건 빨간색이야. 어디서 샀어? SG 쇼핑에서. 아침 일찍 잠도 깨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하나 사서 이용해봐. 사이트 주소 보낼게.